이제 일요일이어서 토요일보다 시청자 수가 적고, 무엇보다 이제 방송이 하도 끊기니까 녹화 방송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면 본격 방송을 하도록 하고, 신변잡기부터 이제 이야기한다면, 며칠 전에 인드라가 꿈을 꿨는데, 난생 처음 딸기 꿈을 꿨어요. 딸기. 그래서 뭐 해몽을 보니까 태몽기가 있는 게 딸기 꿈이래요. 근데 저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재물운이다. 근데 제가 딸기 꿈을 꾼 게 난생 처음인데, 더 흥미로운 것은 왕딸기 꿈을 꿨어요. 엄청나게 큰, 팔뚝만한, 힘센 장정의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엄청나게 큰 왕딸기 꿈을 꿨어요. 그랬더 이제 나타샤한테 얘기하니까 로또 하나 사라 그러더라고요. 안 샀습니다. 안 샀고요. 그럼 뭐 좋은 일이 있었나 하면은 결론적으로 정반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는 손님이 먹튀했어요. 술 먹고 나갔어요. 그때 왜 인드라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뒀는지, 그것도 너무 큰 거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손님이 지갑을 놓고 나갔을 때는 딱 보고 손님 지갑이에요 그러고, 방금도 지갑을 놓고 간 손님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손님이 막 지갑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 손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계산한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서. 근데 잠깐 생각하고 계산 안 했는데 하고 뒤쫓아 나갔는데 막 뛰어갔나 봐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재물운에서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코로나가 좀 유행이잖아요. 사이즈 페럼이 다시 이제 인드라만 빼고 지금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걸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말년 휴가 나온 최전방 DMZ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둘째가 이제 말년 휴가 나왔어요. 이달에 제대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모아놨다가,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이제 쭉 집에서 쉬다가 저녁 3, 4일 남기고 부대 복귀하고, 금요일날 들어가서 화요일인가 나오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 둘째가 코로나 걸렸고, 전 가족이 다 걸렸어요. 나만 빼고. 컴퓨터 기기는 전화기 인드라가 얘기했더니 전화기 상태는 좋아졌어요. 잡음이 사라졌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컴퓨터를 샀잖아요. 최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선 키보드하고 무선 마우스를 했는데, 무선 키보드가 먼저 말썽이어서 유선으로 바꿨죠. 근데 이번에는 무선 마우스가 3일 전부터 이상현상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 됐나 해서 새 배터리로 바꾸고, 새 배터리로 바꿨는데도 그래서 다른 무선 마우스 예비용을 하나 사놨거든요.
그 예비용으로 바꿨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드라이버가 문제인가 해서 드라이버들 다 죄다 최신형으로 또 다 업그레이드 다 최신형이에요. 확인했어요. 드라이버도 확인하고. 무슨 뭐 블루투스니 뭐니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아예 안 되면 아예 안 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는데, 이것도 웃긴 게 30분 있다가 꼭 일정한 시간대, 다시만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다가 한 10시부터 또 안 돼요. 그리고 오전에는 돼.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마우스가 딱 정지해 있는 게 일정한 시간마다 마우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고장 난 겁니까? 고장 나지 않은 겁니까? 차라리 고장 난 거면 인들어가 보는데, 이거 기술적 문제가 있거니 생각해서 그냥 유선 마우스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키보드도 로지텍, 뭐 이 뭐죠 이거 요거 방송용 그것도 로지텍, 무선 마우스도 로지텍, 다 로지텍이네. 우리나라 로지텍이 오래 간다고 생각해서, 물론 저가 중국산보다는 2배 비싸도 그만큼 더 기간은 쓸 수 있다고 여겨서 로지텍으로 샀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 포함하면 인드라가 무슨 왕딸기를 꿈을 꿨는데, 뭐 행운이 온다, 재물인이 온다, 뭐 이렇게 하지만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즘 이렇게 인드라한테 좀 자잘하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뭐냐면 인드라가 가게 이제 그 재료에 필요해서 그 인터넷에서 주문했거든요. 지마켓에서. 그랬는데 지난 일요일날 주문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안 왔어. 근데 오늘 문자가 왔네요. 일요일날 오전 7시에 배달했다는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나 일요일날 배달하는 건 처음 봤어요. 나는 다음 주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일주일 넘기는구나. 일요일날 오전 7시에 배달이 온 거예요. 정확히 7시는 아니고 한 7시 몇 분, 20분인가? 문자가 왔는데, 더 중요한 건 배달을 완료했다는데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럼 보통 가게 앞에다 놔두거든요. 그럼 난 분명히 문자로 뭐라고 부탁했냐면, 가게 오픈을 보통 떼줘야입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근데요, 못 봤는데요. 있으면 저희가 보관하는데. 아이패드 못 봤는데요. 네. 받아서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 좀 와주세요. 뭐 저희가 뭐 잃어버린 물건 있으면 이제 보관하죠. 아무튼 간에, 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배송을 못 받은 경우도
드물게 있었겠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번처럼 문자는 배달이 왔다, 완료됐다. 근데 그거를 전 못 받았고, 근데 배달 날짜가 일주일 넘는 시간에 지난 일주일 전에 일요일날 주문했는데, 예, 일주일 만에 왔다는데 저는 받질 못했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죠 오늘. 예. 근데 그게 뭐 재료가 큰 액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부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아침부터 그 어떤 멘탈이 잘 관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런 자잘한 어떠한 문제가 오늘 여러 건 있었어요. 예. 손님이 먹튀하지 않나, 배송이 예? 오질 않는다든가, 또 이렇게 전화가 방송 중에 오고 쓸데없이. 좀 그렇습니다. 꿈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저는 이런 뭐 이렇게 예, 그렇더라도 늘 후회 없이 살고 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95회 옥션타임즈쇼 2024년 8월 18일 인월이 발전국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CFR 카언니 세운영 538 캐주얼 스칼라 이명박 오토기어 손흥민 시오리 벨루가 태권도 원희대체 삼국지 우크라이나, 이런 제목이고요. 천년대계 상상가치론 CFR VOA 캐주얼 스칼라 일본의 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자유케르 파시오 반쪽 일성 주체 사상은 꼴통 반동 사상이다. 시오리 오토기오 라파이트 카오니 이명박 벨루가 태권도 손흥민 오세훈 원희 대체 삼국지. 지난 일주일 세상이 급변하는 흐름입니다. 이거 뭐 과학 드림 재밌는 거예요. 벌레는 왜 빛으로 날아들까? 우리의 추측은 모두 틀렸다.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이거 예. 미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벌레는 왜 빛으로 날아들까? 그래서 예. 보세요.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베네수엘라 반대자 시위. 그 CFR에서도 이들하고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CFR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죠. 포린 어페어스에서 다뤘나? 포린 폴리시도 다뤘고. 문제는 간단해요. 지금 비난은 베네수엘라에 향하고 있는데 초점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현재 중남미의 자유좌파 정부들에게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령 이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위파시오 러시아, 좌이파시오 쭝꽁, 그 다음에 시리아는 당연히. 이런 때 북한이 나서질 않아요. 북한 안 나서 이런 거는. 특히 중남미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나설 수도 없어요. 특수한 어떤 지정학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자유좌파 정부, 브라질 정부, 뭐 칠레, 콜롬비아 뭐 이런 정부들은 비판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정부들에 대해서 국유본이 선택하라 라는 거죠. 이들 자유좌파 정부들은 대부분 러시아, 특히 중국, 러시아는 둘째치고 중국과의 어떤 실리 관계 때문에 무역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택하라 선택을 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드라는 베네수엘라가 이 마두로가 자이파시오 마두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드라 얘기했죠. 어느 대륙이나 남미판 북한이 베네수엘라잖아요. 푸스자님 어서오세요. 남미판 북한이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대치할 만한 국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는 그 역할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이파시오 마두로가 악랄한 짓을 계속할수록 거기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국가들에서 어떤 자유좌우파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만일에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더 이상 저렇게 적골로 놔둘 수는 없다. 마두로가 저렇게 깽판을 치니까 더 이상 좌시하면 체면이 손상된다. 여러 가지로 실리적으로, 물론 북한은 2025년부터 한반도 분단 체제가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는 했죠, 이들아가. 반면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인드라 볼 때 국원 입장에서라면 현 마두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원에게 이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냉정한 관점에서. 자이파시오 마두로지만 저 자이파시오 마두로로 인해서 그 지정학적으로 국유본이 얻는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지난 20여 년 이상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러한다면 그럼 대체 국가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가 아직까지 지정학적으로 가이아나 문제도 있고,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가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든가 그런 떡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석유 전쟁.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 자이파시오 마두로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 자이파시오 마두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진다면 대체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체 국가. 만약에 반쪽 정은 정권 괴뢰 파쇼 정권이 무너진다면 이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괴뢰 파쇼 반쪽 일성과 같은 정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정학적으로 인드라 얘기했죠. 2045년 아무리 늦어도 2055년까지는 지정학적으로 각 대륙에 이런 좌이파쇼, 우이파쇼 정권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각 대륙에 하나씩, 뭐 아프리카에 하나, 아프리카의 뭐 남부에 하나, 뭐 사하라 지역에 하나, 동부에 하나, 아시아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대신 어떤 국가가 그런 역할을 남미에서 맡아야 되는데, 현재 이들아 볼 때 뭐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아르헨티나 팬들이 너무 많아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아메리카는 쿠바 대신에, 쿠바가 만약에 해방된다면 대체국가 어디가 될 것인가? 아이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티가 지금 자유파쇼 국가가 되기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요. 대신 쿠바를 해방시키고, 쿠바 시민들이 너무 인간 학살자, 인간 도살자 카스트로 체게바라 치하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쿠바 시민들도 살아야죠. 대신에 아이티가 좌익파쇼 국가로 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이 정도라고. 워싱턴톡 VOA 간만에 인용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노면이 막바지에 저 반쪽 정일 만났잖아요. 노면이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성렬형의 그 8.15의 통일안은 그냥 미 국무부 이든영, 자유좌파 이든영과 자유좌파 카원리를 위한 것이다. 성렬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원리, 그러니까 자유좌파 이든영이 이렇게 잘해왔다. 지난 4년간 한반도에서 이렇게 잘해왔다. 한미동맹이 더 강력해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렬형보다 자유우파 성렬형보다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과 자유좌파 카원리 후보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빚을 지웠으니까 자유좌파 이든영이나 자유좌파 카원리가 그만한 언젠가 답례를 하겠죠.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무부가 환영했죠. 이걸 두고서 뭐 자유파쇼 반정위당에서 뭐 친일적이고 극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좌파 이든영이나 자유좌파 카원리더로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파쇼라는 것을 입증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큰 힘이 없어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들아 이제 전화기 잡음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는데, 잡음이 많이 사라졌다. 한국께서 너무 신경감이 아니냐, 피해망상 아니냐. 피해망상은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뭐 딱 방송 시간에 맞춰서 또 전화도 오잖아. 안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인드라가 임시치하였는데 임시치하도 분실했고 여러 가지로 힘드네. 딱 방송 시간 맞춰서 가게 전화 오잖아. 그래서 뭐 도청해도 되는데 뭐 전 비밀은 없다. 인드라 조직론에서 도청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드라가 이러는 관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야 이제 그냥 다 드러난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좀 보안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인드라가 비밀 댓글 달아주는 건 인드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에요. 공감하는 건 괜찮아. 공감하는 건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댓글 다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블로그에 댓글 다는 것도 괜찮아요. 인드라가 보완했으니까 비밀 댓글로 하잖아요. 공감도 괜찮고. 근데 공개 댓글은 위험해요, 여러분. 특히 뉴스에 댓글 달거나 아니면 뭐 특정 정치인 게시판에 가서 댓글 달지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막 그게 뭐 이상한 놈들 좌우 파쇼들이 이렇게 댓글 단다고 나도 달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보통 해외 IP 같은 거 우회해서 한다고. 걔를 고소고발 하더라도 해외 IP를 우회한다든가 여러 가지 완벽한 어떤 보안 장치를 한 다음에 막 상대방을 자극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다 자기 신원 다 깐 상태에서 댓글 잘못 달면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달지 마세요. 뉴스 댓글. 다 90%가 작정꾼들이에요. 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댓글 다시려면 인드라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것도 100% 완벽한 건 아닌데 또 보안에 좀 신경 써주세요. 인드라가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좀 지나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또 막 하고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막 우습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음모론 이렇게 생각. 인드라 음모론에 비판적이잖아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일상 도청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민간인들도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되는데 아날로그 전화기 아날로그니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정보는 이런 아날로그로 통해서 더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인드라 컴퓨터야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서로 이익 받지 않는다고 했고 인드라가 굳이 하려고도 북마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웃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366분이나 서로 이웃 신청 중이에요. 안 받으니까 그냥 서로 이웃 취소하시고 굳이 하려고는 이웃 하세요. 이웃하면 자동 이웃돼요. 물론 인드라는 여러분에게 이웃 신청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북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웃 신청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토기어님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이것만 얘기하고 뭐냐면 인드라가 10여 년 전에 막 그 전기차 음모론이 막 나왔을 때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었다. 10년 전에는 전기차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노이즈 이렇게 관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개발이 관건이고 될 거다 낙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인드라가.
지금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저는 앞으로 전기차가 가장 전기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배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 탓이고, 저는 배터리 혁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궁극적으로 배터리 없는 전기차, 배터리 없는 전기차.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그 컴퓨터는 사무실을 하나를 가지고 못해 온갖 데이터 센터처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퍼스널 컴퓨터 PC가 등장하면서 조그매졌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또 배터리 혁신이 일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예 없는 그런 시스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도기다 이렇게만 얘기 말씀드리고, 저는 분명히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세운형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서울시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내가 그 자리여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고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